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중슬릿의 간섭 실험 빛의 입자성 연습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이 슬릿을 통과하여 슬릿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스크린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중슬릿의 간격은 D, 이중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이 스크린상의 점 중에서 O라는 점은 슬릿 S1과 S2에서 같은 거리인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S1에서 출발한 빛이 O라는 점에 도달할 때 걸리는 거리와 S2라는 슬릿에서 출발한 빛이 이 O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다음 조건, S1과 S2에서 스크린상의 점 P, 여기죠. P까지의 거리차는 2람다이다 라고 했어요. 즉, S1에서 출발한 빛이 P에 도달하고 S2에서 출발한 빛이 P에 도달했을 때 지금 두 길이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길이가 2람다다 라는 거지. 자, 이제 기억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O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자, O점은 빛이 도달하기 위해 가야 하는 경로차가 얼마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빛이 같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경로차가 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차가 0인 곳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게 맞기 때문에 기억 맞네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경로차가 0 그리고 람다, 2람다 이런 식으로 빛의 파장의 정수배가 난다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니은 이 P점에서는 어떤 무늬가 나타날까요? P점은 경로차가 2람다인 지점이었죠. 2람다.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그렇지, 밝은 무늬가 형성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어두운 무늬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그렇다면 이 O에서 P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중슬릿 실험을 하면 밝고 어둡고 하는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같이 배웠죠. 이 중앙 O점은 경로차가 0인 지점이기 때문에 밝은 무늬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고 또 밝고 어둡고 이런 무늬가 나타날 건데 우리 경로차는 이렇게 델타라는 기호를 씁니다. 경로차 델타가 0인 지점이 이 O점이죠. 그리고 쭉 가서 그 옆에 경로차가 람다인 지점이 있겠죠. 이쪽쯤에. 그리고 나서 P점이 경로차가 2람다인 지점이야. 여기가. 그러면 밝은 무늬 중앙에 나타나고 그 옆에 어두운 무늬 하나 나타나고 그리고 경로차가 람다인 이 지점에 또 밝은 무늬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경로차가 2람다인 P 지점에 또 밝은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섭 무늬가 생겼을 때 무늬 간격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치, 무늬 간격은 D분의 L람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 옆에까지가 D분의 L람다 만큼의 길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옆에도 또 D분의 L람다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O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는 D분의 L람다의 2배가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D분의 L람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전효과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은 광전관의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추고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왜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냐? 지금 이제 음전하를 띤 이 광전자들이 광전효과에 의해서 금속판에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전자가 향하게 되는 오른쪽 금속에 연결되어 있는 극을 보세요.
전원장치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극이기 때문에 이 전자 입장에서는 청력, 밀어내는 전기력을 받게 될 거란 말이지. 이때 이 역방향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증가시키면 이 전원에 의해서 전자가 이 금속판에 도달하려는 그 힘이 약해지게 되겠죠? 점점 약해지다가 아예 금속판에 도달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도달하게 될 거예요. 전압의 크기가. 그걸 바로 우리가 이 정지전압 Vs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는 이 금속판에 전자가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류계에 흐르는 이 전류가 0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이 단색광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 네, 맞죠? 왜냐하면 지금 단색광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 빛의 진동수가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니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VS냐 라고 했는데요. E는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기본 전하량이 2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그 2단원에서 전기장 내용 배울 때 전기력이 한 1, W는 QV, 즉 전하량 곱하기 전위차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W는 QV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역학 배우면서 우리 1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걸 배웠잖아. 기억나죠?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만큼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개념에 따르면 지금 이 광전자의 최대 정지전압, 즉 정지전압 Vs만큼의 일을 해주면 전자의 전하량 2에다가 정지전압 Vs 곱해서 이만큼의 일을 전자가 받게 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던 전자가 멈추게 되잖아. 정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처음에 갖고 있던 최대 운동 에너지 EK max라고 해볼게요. 빼기 정지했으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광전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EVS 값과 같기 때문에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이 단색광을 진동수가 더 큰 단색광으로 바꾼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빛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됐죠.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의하면. 이때 빛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증가하게 될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빛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광전자,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광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를 멈춰주려면 정지전압을 기존보다 더 크게 해줘야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